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 강사 김승현입니다. 제가 중등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생물이에요. 생물만 하고 지금 과고 영재고 내신을 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얼마나 중요성이 이게 큰 시험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머님들 이제 자녀분들 물론 위에 있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테지만 첫애인 어머님들은 조금 이렇게 로드맵을 잡는데 어떻게 할까 되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조금 잡아드리려고 오늘 간담회를 열었고요. 이건 지금 저고, 저는 중등은 여기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목동에서 일할 때 같이 일을 했어서 같이 그 인연으로 여기서 제가 중등을 깔게 되었고, 지금 S&T에서 연가고 지금 내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1, 뭐 초6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1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다들 이제 중1 들어가는 예비 중1 겨울방학 때 중등과학 선행을 해요. 중등과학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중1에 하면 또 늦었다라고도 하죠. 그쵸? 대치에서는 보통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는 중등 선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중등과학 선행을 어찌됐건 해요. 늦어도.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요. 그러면 고등과학 선행을 하고 물화생지에 해당하는 걸 선행을 해요. 물론 생원, 지구과학원은 선행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대다수가 8, 90%는 물리화학, 수학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통합과학이 들어가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통합과학을 막 또 하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통합과학을 뭐 하겠다고 이제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겨울방학 때 덤비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방학 때 뭐 이것저것 시켜보니까 애가 좀 해. 수학도 좀 하고 과학도 성취도가 괜찮아. 그러면 입시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반고보다는 한번 특목이나 자사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라고 해서 이제는 입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재고 입시. 요즘에는 사실 영재고도 재수할 걸 생각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덤비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영재고 입시하고, 그 다음에 중3에 영재고를 입시를 했는데 들어가면 그냥 영재고 커리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영재고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과고 입시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특목고나 자사 쪽. 그러니까 조금 약간 특목고랑 자사고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 유형이 조금 나뉘기는 해요. 어머니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사고 같은 게 영재고 떨어지고 나서 자사고로 돌리는 애들은 전 과목을 다 꼼꼼하게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애들이 자사고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해서 영대비를 2020년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가영, 경기영 이렇게 보내고 떨어진 애들을 입시하면서 어떤 애가 그냥 2명이서 하나는 용인 외대부고 하나는 한학으로 전환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너 한성 세종 안 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 거기에서 수학 물리를 갖다 탑을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다 갖고 그냥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서 갈 자신이 있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해보니까 엄마도 또 그렇게 또 아이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선생님 얘가 영재고를 가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친구 때문에 해서 실력이 이렇게 좋아지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는 자사고를 넣고 싶어 하지 과고를 넣고 싶어 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영재고 떨어지고 아예 그냥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애들은 이제는 멘탈이 이렇게 막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재고 떨어지고 과고 떨어지고 자사 떨어졌을 때 이제 일반고를 가는 애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어머니 2가지 대안까지, 플랜 B까지만 생각하시고 덤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 옆에서 뭐 주변에서 도와주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은 뭐 애가 입시를 한다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서포트자일 뿐이지,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학생 본인이거든요. 걔네들이 감당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고로 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고등학교를 가죠. 고등학교를 가면 고1 때 통합과학,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 내신이 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물화생지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선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 예, 아시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뒤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고등 내신을 하고 이제 수능을 쳐요. 수능에 통합과학이 들어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합과학이 들어가겠다고 28년도 수능부터는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는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통합과학 수능에 들어가고, 과거에는 이제는 생명과학 수강자가 왜 생명과학을 선택했냐, 정말 생물이 좋아서 나는 의학학 계열을 꼭 가야 되겠다, 뭐 우리나라에 나는 이바지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소위 난 그냥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해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머니.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학학 이공 계열의 희망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나 화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생명을 많이 선택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응용 문제가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는 거. 어머니 편하신데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리나 화학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는 생명을 선택을 해서 뭐 이제 서울대 생공을 목표로 둔다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를 둔다거나 바이오내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둬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수능에서 이제는 28년부터는 달라지겠죠. 아직까지도 선택 과목이 제일 많은 거는 생물 1이에요. 네, 그래서 생물 1, 그 다음에 지구과학 1. 약간 엎치락뒤치락은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할 만한 과목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2028년도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많거나 그 뒤에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건데, 현행과 개편안에 대해서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고등학생 아이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수능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1과목을 2개를 선택하거나 뭐 1, 2를 2개를 선택하거나 2를 2개 선택하거나 상관없어요. 과목만 겹치지 않으면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편안을 보면은 정말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문이과 통틀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사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머니. 예,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역사는 도대체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친구들 많고, 지금 제가 연가고 내신을 하는데 막 한국사 막 말도 안 되는 점수 맞아갖고 오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갖고 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과정 사회과학 교과군이 많이 바뀌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수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융합교과가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찍으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뭐를 선택했냐가 대학교에서 어느 학과를 지원했을 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그게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학원가에서는 28년도에 이 체계를 22년 개정 교육과정 체계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고사와 현재의 짬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 예. 어머니 본고사 세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랐는데 저의 아주 이때 세대죠. 그 본고사 이제는 저희 이제 삼촌이나 외숙모들이 이제 본고사 세대인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가서 시험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그의 비중이, 물론 이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지만, 방법은 조금 다를 거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대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놓거나 아니면 대학별 고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개편안에 이렇게 공통으로 다 하래. 다 하면 누가 더 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머님들 문과랑 이과랑 탑 애들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우수하느냐? 이과 애들이 조금 더 우수하기는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결과니까. 뭐 제가 가르친 애들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능 보면 매번 나오는데 이과 애들이 조금 더 문과 애들, 문과 탑 애들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대학교에서 누구를 뽑느냐에 굉장히 기준치를 자세하게 둘 거예요. 고교 내신 등급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스탠라인 9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5등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급간이 어떻게 되냐면 개편안의 3등급 머리인 애들이 원래는 9등급제였을 때 4등급 꼴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영재고는 조금 경쟁에서 약간은 덜해요. 제가 뭐 세과형, 인과형, 경기형 내신을 하고 있는데 영재고 학교를 간 어머니들은 경쟁보다는 그래 우리 다 같이 잘해서 A뿔을 문 닫아보자 이런 식의 게 커요. 그런데 과고나 자사고는 어머니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등급 하나, 두 개, 0점 몇 점에서도 등급이 갈려보니까 지금 저 설명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세종과고 애가 문자 왔어요. 선생님 저 생물 전교 3등이에요. 이러고 문자 왔거든요. 근데 걔가 정말 야 그러면 1등급 컷이 얼마야? 걔 82점인데 77점에서 8점 사이 될 것 같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1등급이 7명이에요. 세종과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7명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진짜 치열한지 어머님들 우세요. 진짜 와서 저랑 상담하시잖아요. 간혹 상담하시면 우세요. 진짜 우세요. 왜냐면 우리 애가 영재고 데뷔하고 입시하고 할 때까지 너무너무 잘했다고 진짜 얘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세종과고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버리거든. 왜냐면 꼼꼼한 게 부족해버리니까 어머니. 그래서 공부라고 하고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오래 앉아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냐 싸움이에요. 예. 머리 좋은 애들은 많아요. 거기 머리 안 좋은 애들 많지 않아요. 영과고에 뭐 자사고 들어간 애가 얼마나 뭐 머리가 나빠서 거기를 들어갔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한데 얼마나 누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 입학처장을 맡았던 A대학 교수. 이 교수뿐만 아니라 제가 재작년에는 저희 교수님, 이제 저 논문지도 교수님을 한번 스승의 날에 찾아갔어요. 그 논문지도 교수님이 지금 현재 한국올림피아드 위원장이세요. 네, 위원장이시고 세계올림피아드 데뷔할 때 이제 서가형 애들 다 끌고 나가서 세계 지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도 그러세요. 큰일 났어. 어떻게 애들을 가려야 돼? 어떻게 해야 좋은 애들 하나라도 더 뽑을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제는 애들이 대학교 서류 넣어요. 그럼 구술이다 면접이다 보면서 애들 1대1로 면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는 건 단 1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세울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정부에서는 개편 5등급제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훨씬 더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준비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이젠 중학교 1, 2학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를 많이 합니다. 예, 입시에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학년이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영재고 입시를 1학년이 준비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학년이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고 이제는 2학년에 대해서 영재고 지금 시험 봤죠? 시험 봤죠?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는 기출문제가 작년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영재고 데뷔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13명 중에 8명이 세과형을 합격해서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계속 저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내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과 우수상 5명 주는 중에 2명 탔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체계를 잡아갖고 어디서든 그건 뭐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좀 체계를 탄탄하게 배워갖고 올라온 애들이 고등학교 때도 어디를 가든 버텨요. 예. 그래서 공부는 이게 재미만 추구할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만큼 꼼꼼하게 탄탄하게 배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가 상향 평준화 되려면 그 기준이에요. 꼼꼼하냐 안 꼼꼼하냐. 중3 때
이제 뭐 이렇게 대학별 고사를 위한 과목을 또 선행을 많이 하겠죠. 생물 대회 이건 뭐 작년 수상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금상, 은상 뭐 버라이어티하게 탔어요. 예, 그래서 타고서 하는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어머니. 예. 중등생홀은 시간은 2시간이고 문제는 5문항이에요. 그런데 5문항이 그냥 단답형으로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소문항이 4,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 서술형이에요. 단답형도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인데 1회 때 제가 생물 중등생홀이 부활하고 나서 1회 때 쳤을 때는 실험 설계가 없었어요, 어머니. 실험 설계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실험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도 실험 설계를 해보려고요. 왜냐면 뭐 실험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험 세팅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얘가 공부한 걸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아니 무슨 거기 가서 실험을 직접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실험 설계를 하는 문제에서 애들이 너무 당황을 했대요. 연습을 하지 않은 애들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세종하고 대치해서 제가 작년에 그 생홀 대비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는 영재고 대비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는 가르쳤으니까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됐겠고 거기에서 실험 설계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시키니까 수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제는 또 어머님들이 물어봐요. 어머 선생님 우리 애는 중1인데 영재고 대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냥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요. 생물을 선행한 애는 정말 많지 않아요, 어머니. 20하는 선행을 진짜 빡세게 해요. 제가 어떤 애지? 걔가 서가형 떨어지고 세종가고 들어간 애일 거예요. 생투를 6번을 선행했다는 애도 봤어. 그러니까 진짜 수학은 정말 기깔나게 풉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6사이클을 돌고 가는데 생물은요, 어머니 생원 한 번 선행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아우 잘한 거예요, 어머니. 예, 그 정도로 선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90% 이상이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고 사실 물올이나 화홀은 선생님 노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상탈 수 있어요? 전 그냥 감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물올이나 화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에요. 아시죠? 객관식이고 그거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까지는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을 돌아야 감을 잡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행을 안 되어 있다면 수상권에 들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수홀도 마찬가지죠. KMO. 그런데 생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등생홀 난이도에서 전혀 고등생홀에 벗어나지 않고 고등 내용이라고 해도 중학교 연계된 거에서 심화된 부분으로 나와서 얼마나 우리 애가 사고력을 확장하고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가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 내용이 선행이 안 되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우리 대치에서 1학년 아기가 은상을 탔어요. 은상을 탔는데 걔도 생물을 뭐 반포에서 선행을 했다는데 5번 중에 2번 갔대. 그럼 안 한 거지. 네, 그래서 5번 중에 2번 갔다 그래서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뭐 대답해봐. 뭐 배웠다며 몰라? 괜찮아. 이러고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게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요, 어머니. 어머님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학교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라면 서술형이 안 되면 점수가 깎여요, 어머니. 내신에서 서술형이 안 되면 점수를 백날 길게 써봐. 키워드 안 들어가면 그냥 빵점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머니.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기출이에요, 어머니. 요거 찍으실 분들은 찍으세요. 기출 복귀해 놓은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뭐 저만 해놨기 때문에 작년 애들한테서 저만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찍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 서술형에 해당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생물 과목에서 이런 시험이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상하면 기분 좋겠죠. 뭐 우리 애도 자신감도 상승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서술형을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 다음에 생홀에서 뭐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주로 나오냐? 제가 1회 때도 복귀를 했고 2회 때도 복귀를 했었는데 요 1번에 나오는 광합성 있잖아요. 이게
중등 과목에서 정규로 중학교 2학년 식물과 에너지 파트예요. 네, 식물과 에너지 파트인데 이 광합성은 생물뿐만 아니라 영재고 내신 그다음에 과거 입시에서도 무조건 빈출되는 부분이 광합성 파트예요. 그래서 얘는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연계된 것 중등뿐만 아니라 뭐 생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가르치진 않아요. 그건 너무 어렵거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중등에서 조금 더 뻗어갈 수 있는 상태로 광합성뿐만 아니라 환경의 진화에도 제가 연관을 지어요. 왜냐면 광합성에 이렇게 소문제가 4개가 나온다면 2개는 광합성 표본적으로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2개는 융합해서 나와요. 융합해서 서술을 할 수 있으려면 다른 파트, 뭐 진화나 분류체계 이런 거랑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광합성에 해당하는 거는 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2번째. 분해자가 분해하는 방법이랑 분해 산물 분해 이유 뭐 이렇게 됐대. 근데 로그 개념 포함된 수학적 그래프 해석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단편적으로 생물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소린 거예요, 어머니. 응. 그러니까 사고력을 확장하기에 좋은 게 수학이잖아요. 그쵸? 아시죠? 그래서 수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껴들어가면서 그래프는 도대체 과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는데 이런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문제로 이제 넣으면서 연습을 같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혈당량, 혈액내, 인슐린 농도 요거는 항상성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요 항상성에 해당하는 파트는 중3 1학기 때 들어가는 파트로 암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물화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암기에 약간 취약하다고 해서 암기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런데 나오는 거는 중학교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간다면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서술을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5번이 어떻게 보면 서가형 시험 문제랑 아주 유사한, 서가형 한 3년, 4년 전에 있는 문제랑 되게 유사한 게 나오는데 서가형이 동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머니. 그래서 동물하고 그 환경에 연관시켜서 왜 이럴까? 왜 이런데? 네가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에서 조금 난이도를 낮춘다면 경기영재. 경기영재가 약간 그런 문제를 냈는데 생물에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뱀눈무늬 나비의 건기형과 우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마귀에 공격받도록 했을 때 우기가 더 많이 도망갔다는 그래프를 줬대.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동물의 특징, 환경, 서식 환경 이런 거를 같이 버무려서 써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연습이 사실 중학교 때 내신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어머니 알다시피 OMR 카드로 객관식 형태가 많고 서술형이 있어봤자 한 줄 정도.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크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진화까지도 해서 나오는 거는 중등 범위에서 전혀 안 벗어난다. 그렇다고 뭐 생투나 분자생물학이 나오냐?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올 화올이랑은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 특화시험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서술형 생물 과목을 서술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영재고 시험 아니면 이것밖에는 없어요, 어머니.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서술형에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영재고 대비할 때 애가 서술형을 연습을 하던가 아니면 생활 대비를 위해서 연습을 하던가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금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생물 과목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저것 믹스해서 융합시키는 사고력을 조금 키워주면 애들이 약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면접이나 구술에서도 아이들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서 조금 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왔다 갔다 자기 생각하는 거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머리가 커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한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따당 했을 때 한 줄 쓰고 끝나요. 그러면 잘 받을 수가 점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거는 초석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컬이에요. 제 컬이 9회차 컬이로 갈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중학교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뭐 생투를 한다거나 생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중학생 범위에서 연관된 것만 정확하게 깊게 짚고 넘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선생님 생활 선택 이거 생활 한번 시험 봤는데 우리 그럼 과거 입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 시험에 특화된 커리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멘델 유전이라고 하는 유전 파트가 어머님들 이공계를 안 나와서도 어려운 걸 다 아세요. 수능에서도 유전 파트가 킬러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유전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생활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고 기껏 해봐야 계산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전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전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멘델 유전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멘델 유전만 배우는데 멘델 유전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된 심화된 가계도를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정말 중등 내신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의 유전 껴들어갔다라는 거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중등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제는 찍어 가셔서 어머님들 중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아니면 참고서 목차 보시면 선생님 다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건 사람의 유전이랑 세포의 특성밖에 없어.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중학교 때 이제 하이탑 뒷부분에 참고로 좀 심화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만큼만 쳐요, 어머니. 예, 그거만큼만 치고 세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정말 옛날 고리짝 생올 때는 세포의 그 이제는 뭐 기능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요즘 중등생물은 그런 건 안 나온다. 일단은 이론이 탄탄해야 돼요, 어머니. 뭔가 하여튼 개념이 흔들리면 망해요. 그쵸? 그래서 이론이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론을 꼼꼼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냥 뚝 하고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 쪽수까지 암기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요령껏 그래서 어떤 과목은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머리를 조금 쓸 줄 아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하는 것보단 이게 선생님이 이러해서 이렇다고 했어 라고 해서 원리대로 암기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는 것도 원리 원칙을 좀 설명하면서 외우게 시킬 거고 그냥 암기하는 건 저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명 전공자입니다. 생명 올림피아드를 할 때 생명 전공자가 하는 학원도 있고 화학 전공을 했는데 생명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중등 과정이니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만 약간 맥을 못 짚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보러 물리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해요. 화학하라고 그러면 못한단 말이에요. 부전공 화학인데도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애들이 주는 문제도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전공자만 맥을 짚을 수 있는 중요도 위에 그 안에서 커리를 진행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생물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림이 매우 많은 과학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기억을 하면서 이 그림에서는 선생님이 뭐뭐뭐뭐 떠들었어. 이 그림에서 뭐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머리에서 리마인드를 자꾸 시켜야 돼요.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막 옛날에 뉴스에 그런 애들 나왔잖아요. 막 송유군, 막 이런 애들 나왔잖아요.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이나대 물리학과 교수한테 가갖고 막 배우고 이런 애들 아니면 저는 거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물 파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오래 앉아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보느냐. 오래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자기 거를 만드는 체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줬을 때 개념하는 거, 서술형 다 해와서 우리 애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도장도 찍어줍니다. 도장 참 잘했어요. 굿잡 이런 도장 한번 찍어줍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 손등에도 찍어달라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냅샷 같은 좀 메모리화가 그림 연관돼서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등 과정을 제대로 안 했어도 생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노베이스 그냥 제로 상태로 가르칠 거고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 영재고 과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설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빨라요. 말이 빠른데 애들한테 그래요. 말이 빠르다고 해야 돼 하면서 조절해 가요. 조절해 가고 제가 이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질문 왔다 갔다 애들한테. 이거 뭐라고 했지? 나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는데 누구야? 이거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계속 질문해요. 제가. 그러면 애들이 징그러워서라도 외워줘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밖에 뭐 자기가 어디 뭐 인터넷에서 봤어. 다큐멘터리에서 봤어. 이런 거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받아줍니다.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하고요. 당연히 생명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면서 애들이 최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명 과목을 이상하게 배워버리면 저건 통으로 암기하는 과목이야. 내 길은 아닌가 봐. 이러고 그냥 중도 하차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나 이것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도 조금 끌어올려 가면서 이 정도면 나 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자감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오늘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얘기 안 드렸다. 제가 매 그 챕터가 끝나면 테스트를 봐요. 어머니 테스트 중요해요. 테스트를 안 보고 그냥 이론만 쓱 하면 저도 편하지만 절대 그러면 애들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는 단답형 서술형이에요. 네, 단답형 서술형으로 돼서 제가 직접 첨삭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제가 옆에다도 한 줄 코멘트 이런 거 달아요. 뭐 맞은 건 안 달지. 근데 틀린 거는 이렇게 달아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점점점. 그러면 보면서 다시 본단 말이지. 그래서 올림을 하겠다라고 덤비는 애들 중에 가기 싫어 되게 죽겠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머니. 예. 자기가 한번 도전해볼까? 나 입시도 끝났는데 도전해볼까? 이런 친구들. 나 물올 화오른 안 했는데 생오른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덤비는 거지. 엄마가 가라고 해갖고 가는 친구들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친구들을 사고력을 확장하고 이게 뭔가 성취도를 올려주려면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시험 유형에 맞는 서술형, 단답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술형의 비중이 60%, 단답형의 비중이 40% 정도. 왜냐면 개념 확인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것 중에서도 고르는 거 또 하나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매시간 테스트가 한 8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매시간 테스트 8개 정도, 8개에서 많으면 10개. 그렇게 해서 20분 동안 따라라락 써야 돼요. 그래서 문항수는 지금 8개에서 10개 말한 건 제가 소문항 다 포함해서예요. 우리 문제 봤잖아요. 한 문제당 소문제 4개 달려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 문제에 그 연관된 거 4개, 3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변형을 해서 이제는 출제를 하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중등 과정. 네, 중등 과정. 네, 맞아요. 네. 하이탑은요, 추가로 참고 교재예요, 어머니. 자체 교재로 재교재가 나가거든요. 하이탑은요, 이제 재교재 공부하고 재교재 뒤에 붙어있는 숙제하고 그 이후에 그 분야 있잖아요. 오늘 배운 파트 그대로 하이탑 문제 풀어봐야 돼요. 하이탑 문제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탑은 정말 문제를 풀고 확인하기 위한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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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냥 저는 제로 베이스, 그냥 무조건 노 베이스.
과제하는 데는 보통 애들이 잡고 풀으면 한두 시간 정도만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래서 크게 막 뭐 다른 뭐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생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해결을 하잖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2번이니까 두 번째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진도가 다 못 나가는 파트도 있어요. 못 나가는 파트면 제가 단톡방에다가 숙제 몇 번 이렇게 해서 골라서 풀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체크해요. 그래서 그거 풀어와야 돼요. 단톡방에 매우 많은 정보들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검사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뭐 좀 많이 투자했던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 2시간 문제 풀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잊어버려.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 그 전날 학원 다음날 이제 나를 봐야 되잖아. 나를 보기 전에 이제는 복습을 좀 하는 거지. 왜냐면 선생님이 또 질문하고 물어보니까 뭐 대답 못하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막 이제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합니다. 복습을 좀 하는데 복습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딱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막 저는 막 생활을 하니까 어머니 막 8시간 동안 생물을 투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2-3시간 좀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허수도 1회차에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회차에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2회차부터는 이제 모든 시험이 2회차 되면 세팅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허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생물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시험 범위가 생활 생투 일반 생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중등 생물만 해서 그 그렇게 맞아요, 어머니. 그 일반 생물학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원 연계 뭐 이렇게 세포 같은 경우는 생투 연계예요, 어머니. 제가 일반 생물학까지 연계된 거를 다 넣어서 치는 거예요. 네. 중등 과정 범위에 있지만 그 뭐 이제 세포 뭐 원핵 세포나 진핵 세포를 공부한다. 그때 뭐 병원체 세균이 중학교 1학년 때 분류책에 나와요. 그럼 그게 원핵 세포예요. 그럼 원핵 세포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캠벨에 있는 내용 그림을 따서 제가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세월 준비를 할 때 생원 생투의 내용을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훑는다고 생각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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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네. 그 생원 생투의 내용을 한 몇 퍼센트 정도 커버를 하게 되나요? 생화는 도움이 그래도 좀 되죠. 생투는 그냥 아예 버리셔도 돼요. 생투는 필요가 없어요. 진화 파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이 생투보다 더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있지만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나 이거 생올 때 했는데 이러면서 잘 풀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계 과정에서 다 일반 생물학까지 뭐 그 중등 연계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커버하고 간다. 거의 8월 셋째 주까지가 이제 방학이라서 네. 마지막 수업 2번은 네. 거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 왔어요. 직접 이렇게 예, 예, 그냥 다 와서 오후에 다 와서 하고 그러고 갔어요. 예.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경우 있을 것 같아서 한 명 안 왔다. 동영상. 예. 그런 경우는 네. 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영상을 들을 것 같으면 사실 동영상 인간하고 밴드로 실시간 라이브 갈게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렇죠. 2번만. 계약이 이른 학교구나. 네. 그러면 13일 날 계약을 하면 한 주는 어머니 동영상을 받고 제가 애 한 20분 남겨서 한번 체크 한번 하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어차피 다른 친구들도 계약을 했을 거니까 그때는 그 2번만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중간에 화홀이 껴있고, 막 이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동영상 받아야 돼요.
전 그냥 실시간으로 다 그냥 모든 그 수강을 있잖아요. 수업 내용을 그냥 밴드로 촬영해서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어머니. 예, 그래서 왜냐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3시간 내에 100% 정신머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복습을 하고자 약간 또 졸아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꼼꼼하게 또 챙기는 여자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습 동영상 그냥 올려놔요. 예, 제가 다 올려놔요. 네. 혹시 수업을 수강 지금 한 5명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신청한 아이들끼리 이제 합의가 되면 사실 그 개강하고 나서 이 수업을 듣는 게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 9시 반부터 12시 반인데 9시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1시까지 한다던가 매번 30분을 늘리면 그것만 180분이라 1일 수업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횟수를 이렇게 방학 때 가능하면 가급적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머니 데스크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데스크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이 4시간을 듣는 게 사실 정말 쉽지는 않아서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 어찌됐건 그 부분은 데스크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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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생으로 중1, 2, 3학년 그냥 무학년제예요. 네, 그래서 중학생 대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1, 2, 3학년 포함되어 있는데 1학년은 그렇게 보면은 많지는 않아요. 중2, 3학년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합니다, 어머니. 또 있으실까요? 비도 오는데 또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 사면 돼요. 네, 어차피 물화생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물 파트만.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어떻게 올려주냐면 오늘 만약에 사람의 물질 대사를 배웠어요. 1회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세포의 특성, 저기 뭐니 세포 물질 대사 에너지 뭐 고분자 이렇게 심화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하이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꼭 읽어보기. 이거를 카톡에다가 제가 언급을 해요. 네, 언급을 하면 애들이 그거 보고 읽어야 돼요. 네, 읽어야 돼요. 지도를 해주실 때 하이탑에 이제 문제 애들이 주로 집중을 하고 뒤에 서술형 심화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자꾸 건너뛰더라고요. 미쳤어요. 중요한 거 저는 개념 문제는 차라리 풀지 말고 서술만 풀으라고 해요. 예, 저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다. 내가 도대체 뭐 한 것도 너무 많고 나는 선행도 후달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 서술형만 무조건 풀어라. 주관식하고 서술형만 풀어라. 개념은 그냥 내가 한 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앉았는데 뭐 할라 풀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서술형이랑 그 주관식 부분만 풀어라 라고 얘기했어. 그거 푸는데 어머니 얼마 안 걸려요. 왜냐면 서술형 파트가 기껏 해봐야 한 장? 많아봤자 2장이에요. 2페이지란 말이에요.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인데 그거 풀고 제가 또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 서술형 뒤에 심화라고 해서 뭐 읽어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꼭 읽어보라 그래요. 정말 꼭 읽어. 아니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근데 과학고나 이제는 영재고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입시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 내가 뭐 영재고 캠프도 가야 되지. 영재고 이제 떨어졌어. 그때쯤이면 이제 결과도 나오겠지. 그 영재고 떨어졌어. 이제 과고를 달려야 돼. 그러면은 그걸 하거나 했을 때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제가 입시를 매년 치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업 때 말씀하신 그런 서술형 쪽을 꼭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걸 시켰을 때 아이 말이 자기가 이렇게 서술형을 하고 나면은 답지랑 맞춰봤을 때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점수 자기가 뭐 놓쳤는지를 서술형에다가 몰라요. 그 하실 때 숙제 체크하실 때 키워드들이 있는지 봐주신다고 하셨죠? 네네네. 하이탑 서술형 부분도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하이탑 혹시 어머니 답지 보셨어요? 하이탑 답지 보시면 모범 답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범 답안에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아이다 보니까
그걸 놓치죠. 되거나 자기가 어. 그게 맞는지 어쩐지 그래,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피드백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